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해외 사업 추진 실무에 있어서 앞전에 했던 그 더닝의 OLI, 더닝의 OLI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OLI가 OLI, 그러니까 이제 Ownership Advantage, Location Advantage, internalization advantage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기업은 비로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을 이제 더닝이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 각각의 OLI가 그다음 어떠한 어드밴티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이 나가는 것 있죠. 그 해외로 나아가는 방법, 수출. 또 어떨 때 수출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더닝의 OLI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어쩔 때 또 이제 저걸 하느냐, 프랜차이징이나 아니면은 라이센싱으로 진출하느냐, 또 기업이 어떨 때 FDI, 또 Foreign Direct Investment, 직접적으로 나가서 M&A를 하든가 아니면 그린필드로 직접 공장을 짓는 거 있죠. 그런 것을 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앞전에서 더닝이 이야기한 기업 특유의 우위는, 즉 스페시픽 어드밴티지 내지는 오너십 어드밴티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기업이 이제 보면 기업 특유를 가진 특유의 우위라는 것은 기업의 규모도 그 우위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규모가 어떤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기업이 기존에 이제 진출해서 다른 기업과 같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었죠. 그다음에 독점적 지위죠.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그냥 굉장히 이제 많이 아큐파이 하면은 그것 또한 이제 우리가 뭐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야 내가 들어가면은 이 시장을 확 그냥 점유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권리인 특허나 상품권이라는 무형의 어떤 그런 자산들 있죠. 이런 무형적 자산들은 함부로 흉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든가, 조직이 아주 특화되어 있던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한 R&D 능력이 뛰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의 인적 자본이 그냥 굉장히 이제 잘 구성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 경험이 많아서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을 때, 그런 건 굉장히 이제 그것은 뭐 새로운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는 큰 어드밴티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이죠. 자원. 예를 들어서 뭐 도구도 될 수 있고, 그 자원이 원자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제품 시장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능력이 독보적이다.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가도 나와 경쟁할 사가 거의 없다. 뭐 이럴 때는 이제 기업이 굉장히 이제 아주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정보의 보호를 받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기업의 규모와의 관계없이 이제 어떤 보통의 이제 기업들이 이러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을 때 나가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우월성을 갖고 있을 때 기업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서 이러한 기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바깥으로 나가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 그런데 이제 기존에 다국적화되어 있는 이미 많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떤 또 어드밴티지가 있을 때 이제 나가느냐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분산 능력,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시장 접근, 대정부 협상. 자, 다국적 기업의 특성이 뭡니까? 온 나라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온 나라에 깔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보란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그들이 입수한 데이터, 그것이 일종의 정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마트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깔려 있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정치,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가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치적인 위험으로부터
항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실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결국 어디서 합니까? 각 나라에 나가 있는 이러한 그 지사들, 그리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지사들에서 모아진 정보가 하나의 헤드쿼터, 즉 그 수뇌부로 들어와 가지고 정보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정보는 모든 것들은 아주 거미줄처럼 모든 것들이 다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대의 국제사회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진출하는 국가에 대한 협상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기존에 다국적화되어 있는 기업만이 가지는 특색이더라. 이러한 그 다국적화 기업들은 이러한 어드밴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해외로 더 많이 뻗쳐나가더라 하는 것이 이제 더닝이 주장하는 기업 특유의 우위론의 세부적인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화 이론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그다음 내부화 이론은 뭐냐? 자, 앞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내부화를 하기 위해서, 즉, 밖에 나가가지고 나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밴드들, 이 사람들의 어떤 그게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다. 내가 specific advantage 내지는 내가 ownership advantage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갖다가 이런 데서 나의 밴드들을 찾는 데서 전부 상쇄시켜 버린다면은 이 기업들은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 또한 내가 나의 자회사나 아니면 나의 지금과 관계가 원만한 회사들을 같이 동반으로 해서 진출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결국은 거래 비용을 줄이더라.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 이러한 조건이 된 기업들이 바깥으로 나가더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화 이론을 하면요, 거래 당사자를 하고 협상하는데 조정 비용이 낮아지죠. 아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서로 모르고 마찰이 생기고 하면서 시간은 곧 돈이다 이거죠. 시간은 곧 돈. 우리가 이걸 납품을 받고 가격을 협상을 해서 받으면 그것을 빨리 들어와서 빨리 생산해서 빨리 팔았을 때 금융 비용이 줄어드는 거지. 이거를 그냥 바깥에 투자는 해놓고 있으면서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것은 굉장한 이제 로스를 가지고 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회사를 투자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독점 권리가 보호된다. 왜? 우리 보세요. 밴드들이 로컬에 있으면은, 자, 우선, 우리 회사에 그 밴드가 제대로 된 제품을 납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기술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드는 게 뭔지를 그 밴드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거기에 그 밴드들이 우리 스탠더드를 맞춰야 되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 유출이 되고 나중에 이제 심지어 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betrayal behavior라는 거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기회적 배신이라는 거죠. 기회적 배신. 자, 나와 일을 하던 나의 밴드들이 로컬에서 자, 나와 일을 하면서 배웠고 습득했던 지식으로 나의 경쟁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betrayal, 배신적인 opportunity, 즉 behavior,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독점적인 권리가 보호되지 못합니다. 자, 그걸 이제 뭡니까? 차단시키기 위해서도 나의 자회사나 나의 어떤 나와 같이 코퍼레이션 하는 업체들을 같이 동반적으로 같이 이제 한다는 이제 그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의 불확실성이 구매자가, 나에게 살 사람들,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죠? 불확실성이 낮아진다. 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확실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한다 이거죠. 나에게 공급한다. 그죠? 또 나에게 산다. 그 다음에 내부 시장, 그것을 바깥에서 구하지 않고 내부 안에서 그것을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내부 시장이랍니다. 왜 내부 안입니까? 예. 외부에서 구한다는 것은 로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밴드들한테 구하지만 이것이 그러한 여러 가지의 위험성들이나 코스트 때문에 어떻게, 안에서, 그게 이제 internalization이라는 것이 내부화, 그 안에서 내 조직 안으로 그것을 외부의 시장을 내 조직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제품 품질을 유지하게 되고죠.
그러면 공급의 안정성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외부에 있는 밴드들이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우리한테만 단독적으로 우리 아니면 이제 살 곳이 없구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격을 독점 완전히 단합해서 올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뭡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공급이 안 되면 자연적 뭐가 안 됩니까?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면 결국은 마케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동성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로 그것을 내부화시킴으로써 우리 자회사 내지는 내부 조직화시킴으로써 안에서 서로가 거래함으로써 이것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안 된다 해가지고 모국에서 우리가 공수를 해온다. 그럼 모국에서 공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은 수입이죠. 수입되면 수입이 너무 물건이 많아지면 그 나라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나가겠죠. 그죠? 쿼트제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관세를 올려가지고 수입을 갖다가 절제시키든가 아니면 방해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결국 로컬에 가가지고 자회사를 만들고 이 자회사는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러니까 나의 내부화시킬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나와의 협상도 쉽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로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관습을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요. 정부의 관습은 일단 회사 자체를 로컬에서 만들므로 인해서 그 회사는 결국 어떤 회사가 됩니까? 회사는 그 국가의 그 자국의 그 나라 안에 회사가 되니까 규제를 해도 그렇게 심하게 못하겠죠. 그죠? 왜? 그 지분도 어느 정도 자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건 하지 못하죠. 그래서 관습과 규제가 좀 더 약화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략적 상호 보조를 할 수 있죠. 서로 통하니까 서로 이제 뭡니까? 합의해가지고 서로 잘 이제 어떤 새로이 진출하는 어떤 엔트런트들, 진입자들에 대해서 적당한 이제 방어막을 구축할 수가 있겠고, 그죠? 가격도 적절하게 이제 담합할 수가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경쟁 전략의 이제 우위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우위죠. 우리가 이제 입지 우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절충 이론 중에 더닝이 이제 주장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 우위는 결국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우리 회사가 우리가 특정한 그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위, 즉 혜택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거는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투자자하고 인베스트먼트 하는 자하고요. 또한 호스트 컨트리 그것을 갖다가 투자를 유치해 오는 사람하고 이 동시에 이것에 의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입지 우위입니다. 그래서 입지 우위를 가지고 있는 호스트 컨트리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입지 우위가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투자자는 갈 것입니다. 자, 그럼 입지 우위는 어떤 거냐? 자, 생산 요소 비용이죠. 생산 요소라는 것은 자본, 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동력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토지 비용 같은 걸 보세요. 자, 좀 리스 비용의 즉 토지를 임대하거나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싸게 임대료를 제공하는 것, 그죠? 좀 더 낮은 임대료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노무비 코스트가 낮은 것,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제 로컬에서 뭡니까? 금융 지원이 쉬운 곳이라면 우리가 생산 요소 비용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러한 최적의 입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입지를 인베스트먼트들은 찾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투자를 유치하는 호스트 컨트리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개발해 놓아야지 입지 이론을 투자자와 또 누가 호스트 컨트리 즉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 모두가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반비, 통신비, 인프라 비용이죠.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로컬에 가면 이제 통신비 있던 운반비,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인프라들이 그죠. 자, 그렇게 있을 때 좋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가까울 때는 그 가까운 데서 이제 통신을 하니까 통신비가 절약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여기서 국내에서
국내에서 그냥 모기업에서 외국으로 통신하는 것보다는 이런 비용들이 있겠죠. 자, 관련 인프라, 그죠? 관련 산업 능력. 관련 산업이란 것은 우리가 이거는 산업 클러스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갔을 때, 나와 관련된, 우리 기업과 관련된 R&D 기업들, R&D를 할 수 있는 그런 R&D에 뭔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것들, 뭔가 이런 클러스터가 있어야 되고, 주위의 교육기관들, 그러한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교육기관들, 그죠? 그 다음 그러한 부품들을 갖다가 형성시킬 수 있는 어떤 리저널한 클러스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기술의 어떤 그 향상을 갖다가 기술을 보급받고, 또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인프라들, 그죠? 인적인 인프라들하고 물리적인 인프라들이 모두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간섭 규제가 덜한 것이 좋겠죠. 수입 규제가 있다든지 투자 유인, 투자 환경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투자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 유인책으로서 어떤 우리가 결정적인 디터미넌트, 우리가 이제 요인이랍니다. 이게 투자 요인은 이제 디터미넌트, 투자 환경이죠. 투자 환경.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포리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우리가 이제 프렌들리한, 그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러한 이제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인책이 있어야 되고요. 인센티브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한 5년 깎아주고, 아니면 10년 동안 유예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리스하는데 아주 저리로 해둔다든지요. 아니면 한 30년, 40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하이어링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똥과 또 보조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렇고. 수익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덜 간섭적인 것. 그냥 수익 규제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자회사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할 때는 오히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나의 경쟁자들이 수입해 오는 것을 그 정부가 막아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럼 아까 얘기했죠. 정부의 보호 같은 거. 이런 것을 받고 들어간다면은, 정부의 보호 같은 걸 받고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어드밴티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이게 정부의 간섭의 규제가 조금 덜 심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선호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안정성이죠. 정치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안정성은 또한 참 이게 하나로 아주 데피니트하게 있죠. 정치적인 안정성이 로컬 어드밴티지의 한 요소가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 정치적인 불안정한 지역에, 내지는 정치적으로 좀 타락한 지역에 외국인 투자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부와 어떤 특혜 부분에 대해서 쉽게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아주 엄격하고 아주 좀 법규와 규제가 아주 까다롭고 스탠더드한 곳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러한 품목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는 정치적으로 조금 유연성이 있고 조금 부패되었더라도 협상력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고요. 그다음 정치적인 어떤 깨끗함이 적은 지역에 오히려 투자가 증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 하부 구조죠. 그 하부 구조가 얼마만큼 우리가 투명하게 되어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투명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국가적인 입찰 같은 것이 투명하지 않으면은 내국에 있는 기업들, 내국 기업들, 그다음에 domestic firm 내지는 indigenous firm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펌들이 독점해버리죠. 자기네들끼리 그냥 배타적으로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독점해버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있어서는 절차의 투명성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인베스트먼트를 할 때는 문화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문화적 근거리라는 것은 비슷한 문화에 있는 나라에 오히려
투자를 선호하더라고.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문화적 괴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억수로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랍계 문화하고를 이제 비교를 한다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하다 보니까 뭔가 좀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다 이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케팅도 일일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하던 식으로 비슷하게 해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걸 갖다가 이제 문화적으로 조금 이제 하니까 조심스러워야 되고, 여러 가지 더블 체크를 해야 되고, 이중 삼중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없는가를 봐야 되고, 자, 이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들, 문화적인 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이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출 진입 방식이 있는데요. 이 진입 방식은 지금 들어가려 하니까 조금 어중간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회차에 진입 방식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에도 제가 윗도를 입지 않았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해외 사업 추진 업무는 여기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자, 우리가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정보는 또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계약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국제 마케팅, 국제 경영, 그 다음에 실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로 접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적어도 ABC를 짚고 우리가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의 어떤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